대법원에서 그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해석을 내놓은 거의 첫 번째 판결인 것 같아서 작년 말에 나온 건데 한번 봐보려고요.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 피해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 하나. 그러니까 남자애가 딴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 여자친구랑 이제 잡사는 거를 교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혈흔이 묻은 티슈를 울리면서 그거 하나랑 수업 시간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그랬던 거 1차 신체적 행위. 그리고 폭행. 네 번째는 어깨와 팔, 가슴을 30분 동안 만진 거. 총 4개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경찰은 강제추행 2개를 혐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이유는 아래 보면 나오는데, 둘이 이제 커플이었다 보니까, 강제추행의 고의가 남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랑 폭행은 인정을 하면서도 경찰은 이제 강제추행 2개는 혐의 없음으로 뺐고, 소년 법원도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업 시간에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진 1차 신체 접촉 행위가 이제 끝까지 문제가 되는 쟁점이 되는 사실 관계인데, 그 1차 강제추행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학교폭력으로도 동시에 신고를 했으니까 학교폭력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수원지방법원은 1차 신체 접촉 행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만진 것도 학교폭력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수원 고등법원은 이게 학교폭력이 된다고 봤어요. 판사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둘이 사귀던 사이였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안 됐지, 소년법원도 문제를 안 삼았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결국 판단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제 앞뒤로 헷갈렸고. 이걸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게 지금 본 판결의 쟁점인데, 대법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학교폭력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가 대법원의 첫 해석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학교폭력 조문을 충실하게 문헌 해석을 한 건데, 사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열거된 행위 유형이 한정되지 않고 형사상 처벌 대상에 대해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면은 학교폭력이 된다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법원이 처음 확인을 해준 거고, 사실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뭐냐면, 민장은 인성교제를 하는 사이고 평소에 그 여학생이 신체 접촉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를 너무 심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이나 분교 학생이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는 이 어린 여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스토리다 보니까 남학생이 강제성의 고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상은 잘 올라가는 건데, 학교폭력에는 이제 사회 관련 학생의 고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요.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은 넓게 인정되는 취지로 애초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동의한 걸로 보긴 어렵다는 법리를 이제 터 잡아서 학교폭력을 인정한 거죠. 대법원 역시도 그 뭐 저기 2차 신체 접촉 행위, 그러니까 뭐 놀이공원에서 뭐 만지고 이랬던 거는 그냥 폭력이 아니라고 봤어요. 봤고, 아무튼 1차 접촉 행위, 교실에서 만진 건 학교 폭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